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랑, 또 관계, 그리고 아버지 역할에 숨겨진 과학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화 인류학자들이 밝혀낸 여러 흥미로운 통찰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왜 무의식적으로 특정 파트너에게 끌리는지, 또 아버지의 역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인간 관계의 비밀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강하게 끌릴 때 말이죠. 사실 우리 뇌에 아주 뭐랄까 원초적인 부분이 먼저 반응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 네, 맞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대방 남성의 체취, 냄새를 통해서요, 일종의 유전자 궁합 같은 걸 무의식적으로 감지한다고 해요. 주요 조직적합성 복합체, MHC라고 부르는데요. 아, MHC요? 냄새로 유전자를요? 네, 그러니까 자신과 유전적으로 너무 비슷하지도 않고 또 너무 다르지도 않은 딱 적절하게 다른 유전자를 가진 상대를 본능적으로 찾는 거죠. 그래야 이제 자녀가 태어났을 때 더 다양한 면역 체계를 가질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와, 정말 신기하네요.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 그럼 남성은 어떤가요? 남성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나요? 흥미롭게도 남성에게는 냄새로 이 MHC를 감지하는 능력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다시 남성들은 좀 더 시각적인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 여성의 허리대 엉덩이 비율, 이걸 WHR이라고 하죠. 여기에 무의식적으로 주목한다고 합니다. 여러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비율이 한 0.7회 정도 되는데 이게 건강이나 높은 가입력을 나타내는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0.7이요? 얼굴보다 그걸 먼저 본다는 연구도 있다고요? 네,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시선 추적 연구열에 보면요. 하하, 재밌네요. 그럼 반대로 여성은 남성의 어떤 신체적인 특징에 좀 끌리나요? 여성들은 주로 남성의 어깨 대 허리 비율, 그러니까 넓은 어깨와 상대적으로 좀 좁은 허리, 이 역삼각형 체형의 매력을 느낀다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신체적인 강인함이나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치, 건강함 같은 걸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렇게 눈이나 코를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얻은 정보들이 뇌에서 굉장히 빠르게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진화 심리학자들이 이걸 생물학적 시장 가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생물학적 시장 가치요? 좀 직설적이네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진화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괜찮은 짝인지를 본능적으로 가늠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신호를 받으면 뇌에서는 도파민, 이게 동기부여랑 관련 있죠? 그리고 옥시토신, 이건 두려움을 줄이고 친밀감을 높이는 호르몬인데요. 이런 것들이 분비돼서 상대에게 다가갈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겁니다. 와, 정말 우리 몸이 참 신비롭네요. 근데 이런 본능적인 끌림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겠죠. 이게 다라면 너무 단순할 것 같아요. 사람은 훨씬 복잡하잖아요. 아, 그럼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계가 더 흥미로운 거죠. 이런 무의식적인 끌림은 분명 관계의 시작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결정적인 건 아니죠. 상대방이 실제로 하는 말이나 행동, 예를 들면 친절함이라든지 유머 감각, 가치관 같은 의식적인 정보들이 이 원초적인 느낌을 얼마든지 뒤집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결국 최종적인 매력 판단은 우리 이성적인 뇌가 내리는 셈입니다. 네. 자, 이렇게 관계가 시작되고 또 가족을 이루게 되면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사실 흔히 엄마 역할에 비해서는 좀 덜 주목받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과학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존재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성이 아버지가 되는 순간 몸에서 정말 놀라운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나요. 대표적인 게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인데요. 이게 눈에 띄게 어떨 때는 최대 30%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30%나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공격성이 줄어든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현재 가족에게 더 집중하고 아이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지면 유대감 호르몬인 옥시토신이나 도파민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커지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아버지에게만 기대할 수 있는 좀 특별한 역할, 이런 것도 있을까요? 엄마 역할과는 좀 다른? 네, 물론이죠. 아버지는 아이가 세상을 향해서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발판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엄마가 주로 안정적인 보살핌이나 정서적인 위안을 제공한다면 아버지는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탐험하고 도전하고 또 실패로부터 회복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죠. 발판 역할이요? 네. 특히 아빠와의 거칠게 놀아주기. 이걸 영어로는 rough and tumble play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재밌기만 한 게 아니라 아이의 사회성 발달이나 감정 조절 능력 향상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몸으로 부딪히면서 놀면서 아이는 자신의 어떤 신체적, 감정적 한계를 배우고 그걸 조절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거죠. 아, 그 거친 놀이가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었군요. 듣고 보니 정말 아버지 역할이 중요하네요. 그런데 혹시 이런 긍정적인 영향이 꼭 생물학적인 아버지, 친아버지에게서만 오는 건가요? 예를 들어 뭐 양아버지나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좀 다른가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핵심은요, 생물학적인 관계 그 자체가 아니에요. 아이의 삶에 아버지 역할을 하는 남성 인물이 존재하고 그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양아버지든 삼촌이든 할아버지든 상관없어요. 아이와 진심으로 교감하고 돌보는 과정에서 그 남성에게도 생물학적 아버지와 비슷한 호르몬 변화나 뇌활동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리고 꼭 같이 살아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관계의 질, 그리고 의미 있는 상호작용 그 자체죠. 그렇군요.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관점이 있는데요. 일부일처제에 대한 겁니다.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사실 엄격한 의미의 성적인 일부일처제 종이 아니며 이건 주로 어떤 사회적인 통제를 위해 만들어진 구성물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진화적으로만 본다면 한 파트너에게만 성적으로 얽매이는 것이 유전자 다양성 측면에서는 좀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불륜율이 특정 문화권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는 해석도 있고요. 일부 연구에서는 일부일처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소위 다자연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 만족도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건 중립적인 정보로 전달해드립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자, 오늘 저희는 무의식이 작용하는 끌림의 비밀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역할의 어떤 생물학적 중요성, 그리고 일부일처지에 대한 진화적인 시각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관계의 여러 측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아주 깊은 본능과 또 사회 속에서 학습된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얽혀서 지금 여러분의 관계 방식을 만들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성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당신의 관계에서 파트너의 어떤 의식적인 매력이 맨 처음 느꼈던 본능적 끌림을 넘어서게 했나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과연 충분히 인지하고 또 지지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